안녕하세요. 이병찬의 감성 책방 이병찬입니다. 제가 이번에 읽어드릴 책은 강진석 지음의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이 책은 에세이인데요. 괜찮아, 잘했어, 사랑해 이렇게 세 파트로 나뉘어서 작가님의 경험이 담긴 좋은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가족, 연인, 친구와의 관계, 그리고 직업, 맛있는 것을 먹고 잠을 자는 본능 등의 다양한 방면으로 희로애락을 느낍니다. 하지만 요즘은 현실이 좀 각박하잖아요. 그래서 희와 락보다는 로와 애를 많이 느끼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우리에겐 위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제가 이 책을 읽어보면서 작가님도 많은 경험과 아픔을 딛고 스스로의 행복을 찾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본인의 이야기와 함께 위로를 건네주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저의 낭독으로 힘겨운 하루를 보내신 여러분들도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낭독 시작해 볼게요. 아프지 않고 행복하게. 삶을 살수록 문제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 조금이나마 삶에 적응이 돼서 잘 살아낼 수 있을 것 같다가도 남들이 하는 얘기가 신경이 쓰여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가 있었지.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할 때도 있었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인데 남이 내 삶을 대신 살아줄 것도 아닌 걸 알면서도 남들의 기준에 맞춰 살기 바쁘더라고. 앞으로의 내 삶은 나답게 살고 싶어. 내가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것을 하며 아프지 않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해.
다정함. 다정한 사람이 좋다. 무작정 모든 사람에게 다정한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만 다정한 사람이라면 더 좋겠다. 예쁜 말을 할 줄 알고 사소한 것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면 좋겠다. 날씨가 좋다며 예쁜 꽃을 준비해서 선물할 줄 아는 사람. 달이 예쁘다며 같이 걷자고 집 앞으로 데리러 온다는 사람. 같이 걸을 때는 걷는 속도를 맞춰 걸을 줄 아는 사람. 맛있는 음식 앞에서도 나를 먼저 챙겨주는 사람. 서로의 삶을 이해해주는 사람. 서로의 다름을 틀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그런 다정한 사람을 만나고 싶다. 그런 사람이라면 오래도록 사랑해도 좋을 것 같다. 위로. 초등학교 2학년 때 친구들과 술래잡기를 하면서 뛰어놀다가 넘어진 적이 있었다. 그때 친구들이 바보라고 놀렸는데 장난인 줄 알면서도 속상했었다. 그래서 집으로 가자마자 엄마 품에 안겨서 울었다. 오늘 뛰어다니다가 넘어졌는데 친구들이 바보라고 놀렸다고 한참을 울었다. 엄마는 말없이 듣다가 머리를 쓰다듬곤 나를 일으켜 세우셨다. 그리고는 나긋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서가, 바보는 바라보고 싶은 사람이라는 뜻이야. 우리 서기가 좋은 사람이라서 친구들이 그랬나 보다. 나는 그제야 울음을 그치고 웃음을 지을 수 있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어른이 됐을 때 나도 어머니처럼 따뜻한 말을 예쁘게 선물해 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세상에 상처 하나 없는 사람들은 없으니까. 사소한 말들에 상처를 받은 사람도 있을 테니까.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먼저 따뜻한 말을 건네봤다. 처음에는 나를 보고 오글거리고 어색하다며 싫어하는 사람도 많았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다정하다며 나를 찾는 사람들도 생기더라. 그게 참 좋았다. 나는 내가 별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닌 것처럼 느껴졌으니까.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위로를 건네고 싶어 시작한 게 나를 위로할 수도 있구나. 행복이든 위로든 좋은 것은 나눌수록 더 좋아지는구나. 그래서 나는 앞으로도 더 많은 것을 나누고 싶다. 어떠한 사람들이 찾아온다고 해도 나는 아직도 사소한 한마디가 그렇게 오래 남는다. 분명 나와 같은 사람이 세상에 존재할 거라고 생각한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해주고 싶다. 당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괜찮은 사람이라고. 전부 당신 잘못이 아니라고. 잘 살아내고 있다고. 당신도 누군가에게는 계속 바라보고 싶은 사람일 거라고. 쉬어가도 괜찮아.
창문을 열어보니 날씨가 좋았다. 답답한 방에서 문을 열었더니 선선한 바람이 불어왔고 창문 밖에서는 동네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며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렸다. 나무가 흔들리고 나뭇잎들이 서로 부딪히며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난다. 기분 전환이 필요했다. 산책을 가고 싶었다. 산책로는 아파트 뒤에 있는 뒷산으로 가기로 했다. 먼 곳으로 떠나면 돌아오는 동안 왠지 마음이 공허해질 것 같았다. 그렇게 최대한 가볍게 입고 집을 나섰다. 처음 마주한 입구에는 낙석주의라는 말이 적혀 있었다. 이 표지판을 보고 무서워서 산을 올라가지 않은 사람은 몇이나 될까? 마스크 때문에 숨을 헐떡이며 계단을 올랐다. 마스크를 벗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는데 사람이 없어도 불안했다. 이렇게 보면 아주 사소한 것도 조심하고 무서워하는 사람인데 낙석주의라고 적혀 있는 산은 어떻게 아무렇지 않게 올라왔을까 싶다. 이럴 때 보면 인간은 참 모순적이다. 한참을 올라가서야 평탄한 길이 나왔다. 걷고 또 걸었다. 안쪽으로 더 들어가자 큰 나무의 그늘 아래 작은 정자 하나와 몇 가지 운동기구가 있었다. 마을 어르신들은 정자에 앉으셔서 담소를 나누고 계셨고 옆 운동기구에는 나와 나이대가 비슷한 사람도 있었다. 그곳에서는 왠지 경쟁 없이 모두가 평범한 사람처럼 느껴졌다. 마음이 평온해지고 따뜻했다.
예쁜 꽃사진을 몇 장 찍고 다른 곳으로 향했다. 걷다 보니 또 다른 오르막이 나왔다. 한참을 걷고 또 걸어서 도착한 곳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꽤 높은 곳이었다. 아파트가 한눈에 보이고 멀리 있는 도시도 보였다.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다. 일 때문에 쌓여있던 스트레스도 날아가는 것 같았고, 복잡했던 인간관계도 생각이 나지 않았다. 그렇게 한참을 큰 돌에 앉아서 멍하니 있었다. 그러다 문득 주변을 둘러보니 내가 있는 곳보다 더 높은 곳이 있는 것이 보였다. 지금 있는 곳이 가장 높은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더 높은 곳이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쪽으로 향하진 않았다. 지금도 충분히 높은 곳이었으니까. 이곳에서 잠시 주변을 둘러보며 쉬고 싶었다. 그러고 보면 삶도 그랬다.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에 만족하지 못할 때가 많았다. 좌절하고 자책하며 나를 더 깎아내렸고 결국 지쳐서 포기하거나 망가지기만 했었다.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기분이 들 때 가끔 내 주변을 둘러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잘 살아내고 있다고. 이 정도면 잘 해낸 거라며 자신을 달래줬으면 좋겠다. 주변을 둘러보면 나도 생각보다 열심히 살았다는 걸 알 수 있을 테니까.
물론 더 높은 곳이 있겠지만 더 높은 곳을 올라가기 위해선 지금 위치에서의 휴식도 필요한 법이니까. 물도 마시고 주변도 둘러보고 다시 일어나도 충분히 늦지 않을 테니까. 달려가기만 하다 보면 예쁜 풍경들을 놓치고 살 때가 많으니까. 충분히 잘하고 있다. 더 나은 사람. 평소보다도 신발끈을 더 꽉 묶고 아무 생각 없이 산책로를 뛰어다녔다. 엘리베이터보다는 계단을 오르기도 하고 발신자도 수신자도 없는 편지를 우체통에 넣어버리기도 했다. 평소 듣지 않는 다른 취향의 노래를 듣거나 한낮에도 잠들기 위해 억지로 눈을 감기도 했다. 그렇게 조금이나마 낯선 일을 찾다 보면 삶에 희망이 생기는 것 같았다. 이른 나이부터 혼자 버티는 법을 배웠다. 남들에게 의지하고 기대도 괜찮았지만 나는 그게 어려웠다. 누군가에게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을 말하게 되면 왠지 그 사람에게 떠넘기는 것만 같았다. 그래서 누구의 품에 안겨서 우는 것보다 방 안에서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우는 날이 많았다. 감정이란 건 참으면 참을수록 더 불어나는 것 같았다. 더 무거워지고 힘들어졌다. 그래서 한 번은 쌓아둔 것들을 풀기 위해 하루 종일 울거나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그건 정말
버티는 것,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었다. 소중한 사람들이 떠날수록 공허한 마음은 붙잡을 수 없이 커졌고 무엇인가 어긋나게 되면 자책하게 됐다. 혼자서 견디기 어려운 날에는 길을 걷다가 아무나 붙잡고 울고 싶을 때도 있었다. 하지만 차마 그러지는 못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마음을 털어둘 수도 있지만 가까운 사람일수록 속마음을 보여주는 게 힘들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나쁜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약점을 잡히는 것 같았다. 어떨 때는 어린아이처럼 상처가 나면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싶은 날이 있다. 싫어하는 것이 있다면 그 자리에 누워서 싫다고 때를 쓰고 싶을 때가 있다. 하지만 몸도 마음도 훌쩍 커버렸는데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다. 할 수 있는 건 조금 더 견고하게 견디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다. 누구나 버티고 또 견디다 보면 끝내 힘들어서 결국 삶을 포기하고 싶어지는 순간들이 생긴다. 그런 순간을 벗어나고 싶다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현재 나의 삶에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해야 내가 행복한지, 비록 그게 작고 사소한 것들이어도 좋다. 그것들을 찾아내고 더 잘 알아가다 보면 분명 조금 더 잘 버틸 수 있는 내가 되어 있을 것이다. 어제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된 내가, 더 단단한 사람이 된 내가. 괜찮아. 춥고 어두운 겨울바다라도 너와 함께라면 괜찮아. 흐린 하늘과 차가운 바람에도 너를 끌어안을 수만 있다면 괜찮아. 비가 내리는 날에 내 어깨를 내어주고 너만 비를 맞지 않을 수 있다면 나는 괜찮아. 네가 상처받거나 힘든 날에는 내가 너의 마음을 달래줄게. 너의 모든 것에 스며들고 싶어. 너에게 한없이 잘 어울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그리고 우리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때가 됐을 때 여행지를 정하고 둘이 떠나버리자. 그곳에서 모두가 부러워하도록 사랑하자. 오랜 순간을 함께하자. 우리 사랑하다가 늙어버리면 서로의 손을 꽉 잡고 고맙다는 말과 내 덕분에 이렇게 사랑할 수 있었다고 말해주자. 나를 위한 시간. 비가 오는 날 컴퓨터 앞에 앉아 멍하니 노래를 듣고 있었다. 그때 바탕화면의 휴지통이 눈에 들어왔다. 그 안에는 언제 지웠는지도 모르는 것들이 가득했다. 모든 파일을 삭제하고 노래를 듣고 있는데 날이 울적해서 그랬는지 노래가 적적해서 그랬는지 마음에 구멍이라도 난 듯 공허했다. 후회하지 않고 살자고 다짐했지만 이런 날이면 그동안 있었던 일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 더 잘하고 싶은 마음에 실수했던 것과 미련이 남은 것들이
방 안을 가득 채우는 느낌이었다. 한참 가만히 있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처럼 그럼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해서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질까? 마음이라는 게 내가 정할 수 있는 걸 알면서도 정할 수 없게 되는 날이 있는 것 같다. 그날이 그런 날이었다. 다음날 창문으로 들어오는 뜨거운 햇볕에 잠이 깼다. 가만히 누워있을 수 없을 정도로 날씨가 좋았다. 하늘에는 그림 같은 구름이 떠다니고 바람은 나뭇잎을 건드리고 있었다. 어제의 우울한 기분을 전환하고 싶었다. 오랜만에 기타를 꺼냈다. 코드도 몇 개 잡을 줄 모르면서 기타 치는 게 그렇게 좋다. 그날 하루는 기타도 치고 고양이랑 같이 낮잠도 자고 노래도 흥얼거리면서 하루를 가득 채웠다. 기분이 제법 괜찮았다. 분명 삶을 살아가다 보면 흔들리는 과정은 올 수밖에 없다. 그 속에서 각자 대처하는 방법이 다르고 무너지는 사람도 견디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가겠지만 상처를 안 받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 다들 아프고 쓰라리겠지. 때로는 상처가 덧나지 않게 약도 발라주고 나를 위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누군가 내 삶에 대해 조언을 해주고 위로를 건넬 수 있겠지만 정작 내 마음을 달래고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은 나 자신이니까.
네, 강진석 지음의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 일부분을 낭독해드렸습니다. 혹시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저는 행복이든 위로든 나눌수록 더 좋아지는구나. 이 부분이 참 좋았습니다. 제가 이 콘텐츠를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누군가를 진심으로 칭찬하고 위로하는 것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나 스스로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참 신기하죠? 그래서 시기, 질투, 이러한 감정들은 인간 본능에 의한 당연한 감정일 수도 있지만 결국 나에게 해로운 것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 부분도 기억에 남더라고요. 사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내가 힘든 부분은 잘 주변에 얘기를 못하는 것 같아요. 뭔가 부정적인 기운을 전달하는 것 같고 또 나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그래서 진심으로 위로해주는 사람이 더욱 간절하고 소중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 스스로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이병찬의 감성 책방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또 다른 좋은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